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한 토요일 저녁이자 이제 12월 2024년도의 마지막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이자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이제 다음 주면은 2025년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가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여기에서 새해부터 그리고 지금 새해를 지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또한 가격이 상승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 가격은 역시나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1억 4,600만원까지 올라갈 뻔했었던 비트코인은 그냥 다시 1억 4,100만원대로 후퇴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침체, 장기 침체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간 기존의 홀더들을 대비해서 다시 들어오는 매수세가 더 강해야 되는데,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적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현저하게 밀리고 있고, 여기에 악재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랠리에 대해서 전 세계가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 가능성이 의문이 제기됐다는 거. 자, 시장은 뭐예요? 불확실성이 찾아오면 바로 기대감을 상실하고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준다면 이 투자 시장에서는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요 밑에를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당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잠시 동안 99,000달러를 향했지만 결국에는 94,000달러로 떨어졌었고, 여기에서 원래 사상 최고가였던 108,000달러에서 지금 대비 마이너스 14% 이상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최소한 못해도 마이너스 20% 이상은 지금 폭락 현상이 나왔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게 단기적이면 괜찮지만 이 친암호화폐의 하락세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조정이 의문되고 있습니다. 즉, 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그게 많다라고 한들 우리가 일명 말하는 큰손과 세력들과 고래들이 크게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매수자가 등장을 하지 않을 거라는 시장에 반영을 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역사를 보면 급격하게 상승과 폭락을 반복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상승과 하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하락이 아닌 여기 폭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상승하다가 폭락할 때는 이렇게 내리꼽는 엄청난 급격한 현상의 하락을 폭락이라고 우리가 일명 말을 하죠. 자, 그리고 폭락이 이어서 장기 침체까지 반복이 됐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그 시기가 도래한 건 아니냐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 5천만원에서 비트코인이 1억 4천까지, 그냥 적어도 1억까지 갈 때쯤은 거진 100% 상승을 했었죠, 비트코인이. 이때 5천만원에서 1억까지 갔을 때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74,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게 계속해서 지금의 9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걸 하나로 계산하면은 1억까지, 1억 2천까지, 1억 4천까지 상승을 했던 건데, 자, 여기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ETF 상장 지수펀드에 따른 비트코인의 승인 기대감까지 있었죠. 승인 기대감 이후에 승인을 했어. 그런데 원래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은 기대감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무언가의 호재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바로 뭐다? 트럼프의 대선 11월 선거 이후에 누구나 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트럼프가 100% 당선될 겁니다 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또 훈풍이 불고 호재로 엄청나게 작용을 했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시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재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정이 될지 말지 아직 모르던 상황에서 깜짝스럽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는 거, 그것 또한 해리스가 지지율이 엄청 높았을 때 트럼프가 지지율이 잠깐에 저하됐었을 때도 역시나 그것을 반전 키워드로 삼으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당선까지 되는, 이러한 진짜
서프라이즈 현상이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호재가 겹쳐지고 ETF 승인에 이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까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선됐을 때 비트코인 시장이 올라갔냐?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돼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랠리가 시작됐는데 여기 1억 4천, 1억 5천만 원 부근인 비트코인 가격, 여기는 비트코인이 1억이었을 때 요 밑에는 이미 5천만 원 선에서 1억까지 올라왔었던 엄청나게 거품이 껴있던 지금 이 퍼센테이지를 앞두고 여기에서 뭐가 찾아와요? 무지성 묻지마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바로 뭐다? 비투를 하고 영끌을 해서 들어오는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 대신 이렇게 투기 열풍, 투자가 아닌 투기는 뭐예요? 도박이죠. 도박에 가까운 묻지마 매수세. 비트코인이 난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도 그냥 남들처럼 돈 벌겠다라는 심리로 지금 엄청나게 코인을 따라 사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 여기에서 악재가 튀어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비트코인은 왜 상승을 했었어요?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성향도 있지만 트럼프가 발표했던 정책의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엄청나게 기대감이 컸거든요. 거기에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그 전략자산 이후에 뭐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매수까지 할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최소 5년 동안, 길게는 10년 동안 꾸준한 매수세로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의무적인 매수세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미국 정부에서 2025년도에 갑작스러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의 비축 정책에 대해서도 변경이 될 확대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기에 플러스 미국의 연준 FOMC 연준에서도 비트코인을 미국은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아예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였던 비트코인 1억 4천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거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또 하나의 팩트는 요 밑에 보시면은 트럼프가 제시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20만 BTC를 매수해서 20만 개의 BTC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물량이에요. 그것도 매년마다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총 100만 개의 BTC를 보유할 것이다. 자, 이게 핵심이었죠. 내가 비트코인을 안 사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냥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준다? 이거는 가치가 상승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어떤 효과까지 붙어요? 소각까지 붙죠. 비트코인의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유통 물량을 정부에서 나라에서 사준다면 결국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계속 소각되는 겁니다. 어디에? 나라한테. 안전한 나라한테 유통 물량이 소각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해도 언제 팔지 몰라. 언제 매도가 나올지 모르지만 정부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5년 동안, 얘네 길면은 10년 동안 약속했었거든요. 10년 동안 계속 의무적으로 매수를 하고 10년 동안 매수해서 얼마까지? 최소 20년 동안 보유하겠다, 홀딩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매수만 하고 5년이면 100만 BTC인데 10년이면 200만 BTC, 엄청난 물량을, 비트코인 안 그래도 유통 물량 정해져 있어서 작은데 200만 개의 BTC를 보유해놓고 이것을 몇 년 동안? 최소 20년이 아니라 최소입니다. 그러면 최대로 50년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미친듯이 상승을 했던 거예요. 1억 4천? 아니, 아직도 저렴해. 최소 3억 가야 돼. 이런 말들이 나왔던 이유가 당연하지. 정부가 계속해서 달러처럼 이것을 소각을 시켜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고 미 정부 또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 때 뭐를 발행해요? 달러를 찍어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풀어줍니다. 그럼 뭐가 늘어나요? 빚이 늘어납니다. 나라의 부채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빚과
부채가 발생돼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풀면 문제가 되지만 경기 침체돼서 돈을 풀었어. 달러를 풀었어. 달러를 푼 거 돈을 국민들한테 줬지만 그 개인 투자자인 국민들이 그 달러 찍어낸 걸로 다시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를 해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푼 거를 국민들한테 줬지만 그 돈을 다시 투자를 해서 BTC로 왔으면 BTC는 뭐다? 미국 정부에서 계속 사들이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에 푼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는 찍어냈지만 달러를 소각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BTC가 계속 열풍이 됐던 거고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풀었어. 돈을 풀어서 달러도 찍어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부에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을 해줬는데 그 정부에서 해준 대출로 다시 나라에 도움되는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의 소비, 뭐 예를 들면 먹는 거 사 먹는데, 물품을 사는데, 혹은 소비로 칭할 수 있는 쇼핑을 하는데, 뭐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백을 사는데, 시계를 사는데 이런 데 써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소각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나라에선 계속 돈을 찍어내서 개인들한테 풀어냈는데 이거를 환수할 돈, 받아낼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돈을 풀어냈는데도 국민들은 다시 이 찍어낸 달러를 비트코인을 사면서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소각 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좋았던 건데 그러한 현상이 없어지니까 지금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최대 나스닥 100 안에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 중에서도 일명 유명한 기업들이랑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추가할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계속 올라갔었고 가격이,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도 채굴이나 매수 경제를 촉진할 수 있다 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뭐다? 미국 정부에서 아니 우리 비트코인 소유 안 할 건데 우리 의무적으로 매수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종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미국 정부가 2025년도에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플러스 트럼프가 1월 20일 전에 혹은 1월 20일 이후에 정책 발표에 과연 비트코인을 핵심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의문적인 이러한 추가 매수세에 대해서 발언만 해도 올라갑니다. 발언만 해도. 근데 트럼프가 발언을 할지 말지가 지금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작용하는 거고, 문제는 유럽이에요. 자, 여러분들 현물 시장, 현금에 투자하는 업비트나 비썸이 아니라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USDT, 테더, 유럽은 테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테더를 금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촉발하는 지금 신호탄이 나오고 있어요. 테더를 금지하게 되면 이거 엄청난 악재거든요. 거기에 비트코인은 반대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USDT, 테더가 금지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비트코인 말고는 없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비트코인 말고는 다 사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유럽이에요. 자,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유럽에서 지금 테더, USDT를 금지를 하면서 그 암호화폐 시장의 심각한 유동성을 초래할 수 있고 당연하게 돈이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금지를 시켰다는 거는 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고, 이런 게 나중에 미국한테까지도 찾아오면 이건 정말 악재 재앙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유럽연합은 특히나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자산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테더를 상장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뭐예요? 여기 상장 폐지 나오죠. 상장 폐지를 테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들도 지금 너네 거품 껴서 가격 막 올라가지, 너네 이거 거품이야, 상장 폐지되기 전에 설거지 작업 단계에서 지금 주가 올린 거야, 너네 이제 상장 폐지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기간이 내년 초입입니다. 상반기는 항상 상장 폐지 시즌이 있어요.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이미 차익 실현에 시장에다가 매도 매물을 던져놓고 나간 투자자들도 많을 겁니다. 왜? 어차피 내년 초입 상반기까지는 매수세가 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금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빠져나갑니다. 연초 연말, 특히나
경조사 이러한 한 해가 많을 때에는 돈을 출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오히려 그런 시기에 투자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 공급까지 메마른 거죠. 여기다가 잡주들이 판을 치면서 오히려 뭐다? 시장에 안 좋은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항상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잡주들이 판을 쳤다. 이게 알트코인 불장의 잡주들이 판을 치는 거와 다릅니다. 알트코인 랠리가 찾아오면서 이름도 없었던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펼쳐 나올 때는 이러한 잡주들이 판을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메이저가 될 알트코인들이 후보 한 탑 5개 정도가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올 때, 그럴 때가 정말 알트코인 랠리의 불장이 시작되는 초입 단계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스팀이라든가 뭐 가스 뭐 이런 파워레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는 알트코인 불장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은 전저점 이탈하고 4천이 깨진다, 다시 1억 3천으로 내려간다 이라면 유동성 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고, 이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장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고점이 아니야? 고점인 것 같은데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이탈이 돼요. 투자자 이탈이 되면은 수급 현상이 부족되면서 계속 질질질 하락만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저는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 시기가 도래할 것 같아서 전저점을 깨고 이탈하고 박살나는 그 시기에 다시 저는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개인들이 진짜 공포가 찾아온지 가짜 공포가 찾아온지 모를 때 진짜 공포에서 저는 다시 매수를 할 거고, 항상 제가 샀던 때는 최저점이었고 제가 팔았던 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마크 다 있죠. 최고점이었으니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판단해 주시고, 이미 160만 불이라는 하나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23억 이상의 익절 물량을 제가 지금 매도해 놨으니, 저는 비트코인이 빠지거나 혹은 알트코인들이 빠질 때 이거보다 더 큰 금액으로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 시장에 가담을 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제가 항상 하락 현상이 찾아온다라는 거, 상승 현상이 찾아온다라는 거, 제가 투자를 12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 그리고 제 이러한 매매 경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조비 떠조비에 자기네들이 자칭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냥 바이앤셀, 매수마크 매도마크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실력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이러한 매매 영상들을 제 유튜브 들어가면은,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면서 계속 하락 전조 증상,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들, 그리고 계좌 내역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업비트랑 선물이랑 다 계좌 내역 남겨놓으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매도 타점이 최고점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파는지, 심지어 제 브이로그만 보셔도, 여기 브이로그만 보셔도 제가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지금 이거 나오는 거 저거든요, 어떻게 하루를 생활하는지, 그리고 공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암호화폐 시장에 필요한 정보들은 어디서 알아냈는지 다 제가 여기다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들만 하나씩 꾸준하게 보셨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고 계셨을 거고, 단기간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또한 제 썸네일만 보셔도 이게 계속 떨어진다라만 외치고 있죠. 저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암호화폐는 떨어진다 뭐 2주 전에도 글로벌 악재가 터진다 이러면서 계속 위험 신호가 나왔다, 3주 전에도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폭락 현상이 찾아오고 나서 폭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는 이유, 아직 그 시기가 안 왔기 때문이고, 제가 이거 1, 2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런 뱅크런 사태들도 조만간 터질 수도 있고, 상장 폐지 시즌에는 그냥 미친듯이 하락 나옵니다. 미친듯이. 묻지마 매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반감기 시즌, 매년 4년 주기로 한 번씩 터져나오는 이 폭락 현상에는 쩐주들도 고래들도 대량으로 던집니다. 시장이 그만큼 아비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하시면서, 결국적으로 산타 랠리는 찾아오지 않았다. 한 가지 말하지만 산타랠리가 1월 3일까지인가요? 그럴 거예요. 1월 2일인가 3일까지가 산타랠리라고 칭하는 그런 기간인데, 단 1%만 올라도 그냥 산타랠리라고 칭하는 이 산타랠리가 진짜 1%만 올려주고 산타랠리가 끝날 것인가, 혹은 진짜 랠리가 내년 1월 달에 찾아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 또 신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4세대 알트코인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과 차세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시장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무엇인지 제가 팩트 설명 그리고 그 탑 5가지 알트코인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제가 어떠한 영상에서 어떻게 발표와 발언과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힌트와 정답을 드릴지 모르니까 항상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꾸준하게 꼼꼼히 보셔야 된다. 중간에 띄엄띄엄 보시면 결국에는 정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야 될 건, 저 일요일은 항상 쉽니다. 일요일은 영상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2024년도의 마지막 토요일을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함께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2024년도의 마지막 토요일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